안녕하십니까. 2014년 3월 8일 발성배전 연구반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제 두 번째 과정부터 들으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연구반 들으시면서 힘들어 하시는 부분이 그겁니다. 기본이 좀 약하다. 그래서 기본반을 들으실 수 있게끔 김세용닷컴에 초기 버전이지만 그런 부분을 올려놨고요. 기회가 되면 이제 그 다음 버전도 올려서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는데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 수업 내용들은 그때그때마다 조금 바뀝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는 게 제 우선의 목표이기 때문에 오늘도 사실 6번부터 수업이 나가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수업을 드렸던 거하고 연장선상에 가야지만 여러분들이 더 이해가 되기 때문에요. 지금 이제 제가 오늘 이제 수업을 통해서 이제 안내해드릴 내용은 관연도 문제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시험을 보셨는데 시험을 보시면서 어떤 분들은 진짜 서브노트까지 잘 만들어가지고 준비를 하신 분들도 있고요. 그런 분들은 미리 준비를 한 거고, 그렇지 않고 옆에 있는 내용만 보고 쓰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냥 덮고 쓰기는 하는데 이게 좀 중간중간에 안 나오더라도 혼자서 쓰시는 분들이 있고요. 각양각색입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처음에는 보고 쓸 수밖에 없다는 거는 다들 인정을 하실 겁니다. 내용을 모르니까. 근데 그게 자꾸 보고 쓰다 보면요, 계속 보고 쓰게 됩니다. 그래서 보고 쓰시지 말고 차라리 옆에 있는 걸 한번 보고 덮고 그 다음에 한번 써보고 이런 식으로 조금 변형을 해가지고 그냥 보고만 쓰는 거는 의미가 없고요. 내용을 한번 보고 덮으십시오 일단. 그리고 머릿속에 생각을 한 다음에 그 안에서 생각나는 것만 써본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면 자꾸 이 안에서 내가 가져가야 될 거 다 못 가져가거든요. 가져갈 수 있는 것만 중점적으로 보고 그거를 암기를 해서 쓰게 되는 훈련이 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죠. 여기 금은보화가 있다. 그럼 뭐 합니까? 그 중에 제일 비싼 거, 제일 좋은 것만 들고 나가야죠. 내가 들고 갈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답안지를 보시면서 이 답안지가 너무 간단하게 돼 있다. 이해가 안 된다. 그런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 저도. 그래서 이걸 보시고 전체적인 흐름을 이끌어내시는 부분이 힘들기 때문에 결국 기본서 안에서 그런 내용들을 다시 보셔야 되거든요. 근데 왜 이걸 선택을 했냐면 여러분들은 이제 시험을 봐야 되니까.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이 교재가 답안지입니다. 말 그대로. 모범 답안지 다. 그래서 그 모범 답안지 안에 있는 내용을 최대한 가져갈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셔야지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안에 내용이 너무 간단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여러분은 참고적으로 다른 자료를 같이 보시면서 보완을 하시지 않으면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이 이해가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는 키워드들 좀 많이 설명을 드리고 형태 부분 잡아드리고 그 부족한 부분들은 또 기본서 안에서 내용들을 좀 설명드리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보완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는 오전에 얘기 나왔던 것처럼 2001년도에 송변전 기술 용어 해설집하고요. 2013년도에 송배전, 이름이 좀 바뀌었습니다. 변전하고 배전하고. 송배전 기술 용어 해설집하고 두 책자의 목차를 가지고 한번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가 차이가 있는지. 근데 2013년도하고 2011년도하고는 한 90% 정도는 똑같습니다. 10%가 차이가 나는 건 뭐냐면 추가된 부분. 근데 추가가 되면서 이제 바뀌어진 게 뭐냐면 사진이 많이 추가가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하시는 데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자료들은 이제 6번부터 해가지고 진행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참조하시고요. 먼저 그러면은 화면에 띄워놓은 게 이제 관연도 문제로 들어가게 되면 관연도 문제만 벌써 하면 힘드니까 각각 송변전하고 송배전에 대한 기술 요소 용어 해설집이 어떤 정도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시를 보시면요, 이 왼쪽이 보기에도 조금 오래돼 보이죠? 이게 2001년도 겁니다. 한자도 많이 들어갔죠? 요거 2013년도 겁니다. 똑같은데 다 보시면 여기는 전기학술, 전기일반, 송전학술, 고전압, 안정도, 유도장애 5개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긴 4개로 줄었죠? 전기일반, 전력계통, 송배전학술, 그리고 전력품질. 근데 이 전력품질이, 이쪽의 전력품질이 이제 위로 올라온 겁니다. 그러니까 순서만 바뀐 거지 새로운 게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송전실무 쪽에 유도장애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긴 송전실무에는 가공, 지중, 공구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요구로 봤을 때는 송전 쪽은 뭐라고 그랬죠?
송배전공학에서 가공송전설로 지중송전설로 있었으니까 그렇게 이해가 되더라 이거죠. 근데 송전 쪽에 딱 들어가면서 여기 송전 일반, 가공송전, 지중송전. 여기는 가공송전, 지중송전 장비 및 공구인데 장비 및 공구가 빠지면서 들어간 게 절연협조하고 유도장애가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송전 쪽에 절연협조 쪽이나 유도장애 쪽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다루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절연협조나 유도장애가 시험에 나오는 거죠. 왜? 이 책이 바뀌었다는 거는 그걸 더 중점적으로 보겠다는 얘기거든요. 순서도 바꾼 것도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용을 보시면 이 전력품질도 대두가 되는 겁니다, 문제가. 2013년도에 목차가 바뀌었다는 건 2013년도에 중점적으로 더 보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바뀐 쪽 위주를 좀 더 집중해서 더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잘 모를 때는. 자, 그리고 보시면은 얘는 너무 빨리 넘어가네. 얘가 보시면은 변전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발성배전을 공부하다 보니까 발전, 송전, 변전, 배전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송전이 이만큼만 있었고 변전 쪽입니다. 변전 쪽은 되게 많죠. 여러분 책자에서는 11장 변전수 하나밖에 없는데, 그래서 그 변전수가 이만큼 많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겁니다. 변전 일반, 변전수에 들어가는 변전수의 역할 4가지가 뭐였죠? 변압, 예. 성대, 또 모선, 예. 그다음에 콘덴서. 예. 근데 역할이 뭐냐, 그죠? 예. 저기. 전압의 변동하고도. 예. 전압의 집중과 배분. 예. 그다음에 전력 조류 제어. 예. 송대전 설비의 보호.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어떻게 바로 나올 수 있냐? 그림이 생각나시죠? 아, 여기 변압기가 있으니까 변압기의 역할은 전압의 변성과 조종이고, 거기에 모선이 달려있으니까 전력의 집중과 배분이 이루어지는 거고, 거기 콘덴서가 달려있으니까 그 전력 계통의 유효전력과 무효전력을 제어하는 거고, 그 다음에 거기 차단기 달려있고, 전동기 달려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뭔가 외우실 때 그림을 가지고 연상을 해가지고 외워두시면 나오는데, 그게 아니라 딱 나오면 이거 안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셔야지만 됩니다. 여기도 보시면 변전수에 들어가는 건 변압기, 개폐장치, 조상설비, 접지장치, 필해장치, 변성장치, 손해전원설비, 전력품질. 전력품질이 뭐라고요? 변전소 쪽에서만 전력품질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송전 쪽으로 이제 옮겨졌죠. 근데 송전 쪽이 아니라 사실은 전력품질은 송전 쪽보다는 배전 쪽에 더 부각을 두고 있습니다. 배전 계통의 전력 품질이 안 좋아지다 보니까 한전에서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여기 보시면 전기학수 쪽으로 메인으로 올라왔다는 건 그만큼 더 대두가 된다는 얘기죠. 왜냐면 그전에 변전 쪽에 전력 품질을 넣어놨었는데 이게 메인으로 올라갔습니다. 일단 여기 보시면 요게 전기학수로 시작되는 부분은 서론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뭐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뭐뭐를 하겠다 부분에 전기 일반에 대해서 설명할 거고, 전력 계통에 대해서 설명할 거고, 송배전에 대해서 설명할 거고, 그러면 이제 다 나왔는데 갑자기 전력 품질이 딱 나왔다는 얘기죠. 그러면 전력 품질이 그만큼 중요하니까 앞에 나왔겠죠. 그러니까 전력 품질이 배전선로와 배전선로의 관리하고 그쪽에서 전력 품질이 많이 대두가 되고 있으니까, 전력 품질이 뭐냐? 세그 수엘, 고조파, 플리커 이런 것들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시험에 자주 나올 거란 얘기죠. 그런 것들도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책들을 많이 보시다 보면 요게 좀 부각되고 있구나. 근데 이제 그게 꼭 그쪽으로 문제가 많이 나온다고는 얘기는 못 합니다. 하지만 추세가 이렇게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것도 이렇게 바뀌었네 하고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방법도 그거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거를 가져가야 될 때. 자, 이렇게 쭉 빠졌는데 절연협조 부분이 어디로 갔죠? 송전 쪽으로 빠졌죠. 변전 쪽에서도 절연협조가 일어나는데 송전 쪽에서도 절연협조가 있습니다. 절연협조는 다 들어갑니다. 발전기 쪽의 절연협조는 사실 그게 단절연, 저감절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변압기 절연하는 부분들 나왔었죠. 근데 이제 여기는 송전 쪽에서 이번에도 송전선 2회선에 절연협조 관련해서 애자에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쓰는 부분이 나왔죠. 송전선 2회선에서의. 그런 부분이니까 여기 변전 쪽은 절연협조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데 이 송전 쪽에 대한 것들을 물어보기 위해서 이걸 가져갔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만큼 앞으로 나왔다는 얘기는 더 중요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니면 그전부터 왜? 여기다 넣어놨었는데 여기보다는 이쪽에 더 맞아라고 했다는 부분은 그쪽에 더 많은 내용을 치중하고 있다는 얘기니까, 변전소에서 전월연협조는 PI기가 나왔거든요. PI가 뭐냐? 피레기, 아킹온, 그 다음에 애자, 그리고 기기, 특성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죠. 그게 이제 절연의 합리화 방안으로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 키워드들을 자꾸 제가 노트를 해드리는 게, 이게 그 절연협조가 나오면은 뭐라고 해? 정의가? 절연협조의 정의. 피레기 제한전압을 기준으로 예. 각 기간에 예. 정연한 예. 아까 말씀하셨던 분이 정의가 안 나온다고요. 개요가 안 나온다고. 이건 어떻게 하냐. 훈련밖에 없습니다. 딱 나와야 되는 그 절연협조는 피레기의 제한전압이 무조건 나와야지만 됩니다. 피레기의 제한전압을 기준으로 계통 내의 각 기기가 정연된 절연체계를 갖추도록 하는 것. 그럼 딱 보면 어떻게 됩니까? 피레기의 제한전압하고 절연체계. 나머지는 그냥 갖다 붙이면 대충 하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그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그 답안지에서 끄집어내는 훈련들을 하셔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어떡합니까? 여기서 그냥 자꾸 키워다 가지고 요것만 외우세요, 요것만 외우세요. 일단 제가 보기에는 그 정도 내용이 들어가 줘야지만 됩니다. 라고 자꾸 반복해 드리는 거고요. 왜냐면 처음에 이제 그 키워드가 잘 안 나오니까. 나머지 비슷합니다. 여기도 변전 한번 볼까요? 똑같죠? 여기는 12개 했는데 여기는 10개 했습니다. 2개가 빠졌죠? 2개가 뭘 빠졌냐? 전력품질하고 절연협조가 빠진 겁니다. 그럼 바뀐 게 없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보실 때 이제 바뀐 거 위주로 좀 더 먼저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게 이제 더 대두가 되니까. 여기 부분을 볼까요? 그러면은. 보호개전 분야가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보호개전을 지금 10장의 보호개전을 따로 뺐던 부분이 보호개전 쪽은 항상 나옵니다. 성전 쪽에서도 나오고요, 발전 쪽에서도 나오고요, 변전 쪽에서도 나옵니다. 근데 배전 쪽의 보호협조는 좀 잘 안 나옵니다. 보호, 구조, 개전 방식, 명칭, 디지털 보호개정. 디지털 보호개정이면 하나로 있기 때문에 시험 문제가 디지털 보호개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제목들이 다 시험 문제라는 얘기죠. 그래서 목차를 자꾸 보고 적어보시고, 그러니까 목차는 적어보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럼 적으면서 자꾸 얘기하고, 이게 뭘까? 이게 뭘까? 이게 뭘까? 그리고 관연도 문제도 이게 여기서 도대체 뭘 쓰라는 걸까? 문제를 보고. 그러면 이제 무궁무진하게 나오죠. 그러면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먼저 좀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공부를 하시기 전에. 왜냐면 여러분들 시험을 보셔야 되니까 그냥 지금 기본서부터 찬찬히 해가지고 가시면은 나중에 내가 될 거야 하는데 거꾸로 공부를 하는 방법에 있어 앞에서 가는 방법이 있고 뒤에서 오면서 같이 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끝에 있는 문제를 쓰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끝에 있는 문제가 뭔지 알기까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먼저 이거를 딱 보고 피레기 나왔다 그러면 피레기가 뭐지? 그럼 여기서 여기 피레기 나와 있는 거에 필요한 것들을 듬성듬성 보고 가다 보면은 얘가 왜? 그러니까 목표가 정해졌잖아요. 그러니까 피레기라는 걸 뭔가 알아야 되니까. 피레기 안에 상형주파 방전 개시 전압이 나왔다 그러면 상형주파 방전 개시 전압이 뭔지를 여기 가서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기본서에서는 그렇게 못하고 연구반이니까 제가 이렇게 하면서 기본반하고 같이 들으면서 진행을 하시라는 얘기죠. 보호개전 부분이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도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나 볼까요? 근데 여기는 보호개전 쪽이 안 나오고 여기 배전이 빠졌죠? 배전이 뒤로 갔을 텐데 여기 배전이 그냥 없었네. 여기는 배전 부분이 이제 추가가 됐죠. 가공배전, 지중배전, 배전진흥화, 배전계획. 그럼 여기 배전자동화. 배전진흥화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배전자동화 쪽에 이제 좀 부과가 될 거란 얘기죠. 아까처럼 말씀드렸듯이 전력계통이 통신 쪽이 이렇게 많이 접목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동화 쪽으로. EMS니, DAS니, 이런 쪽.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부분이 이제 배전진흥화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배전자동화 개념으로 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배전자동화 쪽이 조금 더 대두가 될 거구나. 이런 부분 보셔도 되고요. 개통보호 실무. 보호 쪽은 보시면 여기 9번 똑같죠?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크게 바뀐 건 없죠? 디지털 보호개정기 해가지고 다 똑같으니까. 배전 쪽에 하나가 추가가 됐고, 개통계획 신기술. 이렇게 됐죠. 여기는 개통 운영 실무가 있는데, 이게 이제 전력개통공학입니다. 이쪽에서 얘기하는 게 사실 딱 전력개통공학을 보시면 됩니다. 급전 일반, 전력수급, 개통운영, 개통조작, 전력공급, 급전시설, 스카다. 스카다가 이제 EMS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 여기서 나오는 건 IPCS라든가 그런 용어로도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도 결국 EMS 계열이거든요, 내용은. 요 개통계획에서 요거를 따로 뺐습니다. 신기술 따로 빼고요. 근데 개통계획 및 운영실무 부분이 이제 개통계획 및 운영이죠. 전력개통의 그러니까 전력조리의 목적이 뭐냐 이거죠.
그러면 이제 전력조류 부분에 대한 목적 부분 나오면서 이제 나중에 보시면 개통, 사운하기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예? 전력조류. 사가 뭐죠? 사고 예방제요. 운영계획 위반. 확은 확충계획 위반. 제 기본서반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사우나. 이거는 쓰셔야 된다고. 전력조류 할 때 전력조류 목적이 뭐냐? 왜 하냐 이거죠. 왜? 아까처럼 그런 키워드가 안 들어가면은 이 사람이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안 되는 거야. 전력조류란 뭐냐? 그러면 사실 전력조류란 계통 내에서 발생된 유효전력, 예를 들어 계통이라고 안 하고 발전기에서 발생된 유효전력과 무효전력의 흐름을 계산하는 것이 바로 전력조류 계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전력조류 계산은 왜 하냐 이거죠. 여러분 왜 이 문제가 나왔을 때 왜 이렇게 답안지를 쓸까요?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문제 보고 그냥 뭐 베껴서 쓰려는 게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쓰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가 그대로 베껴 쓰시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는 키워드도 다 나눠드렸지 않습니까? 그 키워드를 나눠드린 게 그 키워드 정도를 같이 한번 써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자꾸 그 키워드 내용만 써보다 보면 아 이런 형태로 답안지를 써야 되는구나. 이런 형태구나. 그럼 이게 익숙해지다 보면 나중에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그런 형태로 답안지를 쓰고 계십니다. 여러분 스스로. 그러면 거기에 빈칸만 채워넣기만 하면 되거든요. 형태는 갖췄으니까. 김치를 만드는데 우리가 김치 맛을 못 내도 어떻게 합니까? 고춧가루 집어넣고 예를 들어 김치 하면 어떻게 되지? 사가지고 와서 소금에 절여가지고 그 다음에 절여놨다가 나중에 씻어가지고 놔둔 다음에 속 집어넣죠. 속 집어넣을 때도 고추장 만들 때도 딱 있죠. 뭐 고추장 만들고 뭐 집어넣고 해가지고 속 집어넣고 딱 집어넣으면 거기서 거기입니다. 만드는 과정은 똑같은데 맛이 틀립니다. 뭔가 들어간 게 틀려지죠. 그거는 여러분들이 매번 해왔으니까 된다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이런 그 과정대로 계속 연습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 왁구는 맞는데 맛이 틀리다는 얘기죠. 그게 뭐냐. 왁구는 맞춰주는데 거기에 빈칸에 뭔가 부족한데 그게 아까 그림이라든가 수식이라든가 도표라든가 아니면 내용이 부실할 때 이렇게 순서를 바꾼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는 얘기죠. 왜? 똑같은 내용을 쓰더라도요. 순서만 바꾸면 달라 보입니다. 이거 지금 똑같은 내용에도 어떻게 순서만 바꾸니까 벌써 달라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들 자꾸 반복하시면서 노력하시다 보면은 이거 참 괜찮습니다. 이거보다는 이렇게 쓰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제 파이널반에서 시험 보시죠. 그때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같이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 가면서 조금 이렇게 코멘트를 좀 받으시면은 더 도움이 될 거라는 얘기죠. 왜냐면 쓰긴 썼는데 이게 잘된 건지 잘못된 건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고쳐나가야 되만 됩니다. 열심히 연습하면 뭐합니까? 스케이팅 하면서 자세가 안 좋아가지고 안 나오는데. 그러면 그 연습하면서 자세를 보고 계속 고치려고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나온 게 이제 신기술이 나왔습니다. 여기 지금 이렇게 많이 있는데 개통계획 운영으로 딱 빼버렸습니다. 개통계획 운영, 전력시장. 여기 계획 및 운영인데 급전, 수급, 개통 운영, 조장, 뭐 공급, 시설 나와 있는데 딱 돼 있죠. 그러고 나서 이제 신기술이 나왔습니다. 신기술. 이 제목 하나하나가 다 시험 문제라고, 제목 하나하나가. 왜? 대제목으로 나왔으니까 그 안에 있는 뭔가를 물어본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31문제가 나오면은 31문제에 스카다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근데 스카다는 한 문제죠. 근데 이제 스카다 설비에 있는 뭐 중에 대해서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요. 스마트 그리드 이거 나왔지 않습니까? 초전도. 나왔죠? 근데 초전도로 해서 나올 수 있는 게 초전도 변압기가 있고, 초전도 케이블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응용돼서 나올 수가 있는데, 결국은 초전도가 뭔지를 알아야지만 됩니다. 절대온도가 몇 도고, 초전도 현상의 그림이 나와야 되거든요. 퀸치 부분에 대한 그림이.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또 설명도 해주셔야 되고, 신재생에너지 뭐냐? 이번에도 나왔었는데, 신에너지가 3개가 있고, 재생에너지가 8개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깊숙이 들어가면은.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신에너지는 새로운 에너지고요. 지구상에 없던 에너지입니다. 재생에너지는 뭔가 에너지 변환을 한 겁니다. 운동에너지를 기계적 에너지로. 또 기계적 에너지를 전기적 에너지로. 이게 뭡니까? 태양광이라든가 풍력이라든가 바람에너지를 전기로 바꾼 거 아닙니까? 해수, 조력 같은 거 어떤 거야? 운동에너지를 전기로 바꾼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재생에너지가 되는 겁니다. HVDC 팩트 나왔죠? HVDC 나온다고 1장에서.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 1장에서 나온다면 HVDC밖에 없다. 저라면 낸다면 HVDC만 내겠다고요. 근데 송전 전압과 송전 전력과의 관계 오늘 배우셨죠? 그거 나온다고요. 왜? 기존에 나왔기 때문에. 근데 나오면은 25점짜리는 아니고 10점짜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든 시험 문제는 다 10점짜리로 답안지를 쓰는 훈련을 해주셔야지만 됩니다. 디지털 변전소, 서브스테이션 오토메이션. 이제 제가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제 오토메이션 쪽이 좀 어렵습니다. 뭐 IC61850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좀 많이 바뀌어져 있는데, 근데 이제 제가 힘들면서도 하는 부분에, 이거 나중에 좀 돈 되겠는데? 그런 겁니다. 왜? 다른 사람보다 앞서 나가니까. 왜냐면 통신하시는 분들은 이 계통을 잘 모르고요. 계통하시는 분들은 또 통신을 모릅니다. 저는 양쪽 다 하니까. 그럼 저쪽에서 무슨 얘기를 하든 간에 알아는 듣습니다. 깊이는 몰라도. 뭐 모드버스의 종류는 모드버스 RTU가 있고 모드버스 시리얼이랑 같은 거고 모드버스 플러스가 있고 모드버스 TCP가 있고, 그럼 그게 뭘 얘기하는지 안다는 얘기죠. 펑션 코드가 뭐고 뭐 페리티가 뭐고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이제 잘 모르시겠지만 이제 나중에 하게 되면 이제 그런 것들까지도 이제 조금씩 이제 알아가셔야 되는 거죠. 옛날에 어떻게 했냐면 CDMA가 뭐냐? 그럼 코드 분할 다중 방식. 저는 안 잊어먹었거든. 코드 디비전. 그러니까 코드 다중이니까 멀티플라이 억세스인가? 이렇게 될 겁니다.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제 자꾸 영어로도 외우고 한글로도 외우고 이런 식으로 이제 자꾸 여러분들이 해 두셔야지만 됩니다. 브로커는 똑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요게 잘 돼 있는 부분은 한번 보실까요? 사진 같은 게 조금 늘었습니다. 요걸 지우고 한 번만 빨리 보여드리면은,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정리했던 거는 그 전에 했던 것들은 이제 이 뒤쪽에 가서 보시면은 그림도 잘 나와 있고요. 이건 다 지난 연구반에서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사진들이 잘 나와 있다는 얘기죠. 이런 사진들이 그 전에 비해서. 그래서 이런 사진들을 보고 참조하시기 좋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다 오늘 배우셨던 거 아닙니까, 이거? 다 기본서에 있는 내용들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 보실 때는요, 제목이 뭐가 있고 그림이 뭐가 있고 이것만 보시라는 얘기예요. 처음에는. 왜?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정독을 하려고 하시지 말고요. 보고 또 보고 하면서 그 중에서 눈에 띄는 것만 자꾸 공부를 하는 겁니다. 여기 알프레드 스틸, 이 사람이 미국 사람이네요. 이렇게 조금씩 이제 보다 보니까 그때는 뭐 미국의 그런 것들도 알 필요가 없었는데 조금씩 내용들이 더 나온다는 얘기죠. 5.5, 0.6L 플러스 100분의 P인데 이거 위로 올라가지 이렇게. 예? 예? 이런 것들이 이제 틀려지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다는 얘기죠. 왜냐면 워드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요. 나중에 보시면 되고, 전압 강화율, 전압 변동률, 이제 이따가 보시면 나올 거거든요. 그게 옛날에 시험 문제에 나왔던 겁니다. 다. 개통 최고잖아. 그게 뭐 고유성능이나 오전에 얘기했죠? 이런 내용들을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부하율, 손실계수, 수용률, 부등률, 부하율, 전력주류 계산. 전력주류 계산은 뭐라고요? 수많은 발전기에서 발생된 유효전력과 무효전력이 어떠한 상태로 전력계통 내를 흐르게 될 것인가. 컨셉만, 개념만 이해하시고 써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여기 뭐 전력주류 계산의 방법, 기질량과 미질량 이런 것들 나중에 설명을 또 드릴 거고요. 대칭작법 해가지고 안정도가 뭐니, 요 제목들만 한번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도 제가 설명드릴 때 뭐라고요? 안정도는 세 가지가 있다고요. 안정도는 위상각 안정도고 전압 안정도가 있는데 사실 주파수 안정도가 별도로 있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돼 있는데 다른 자료들 보시면 여기 가운데 주파수 안정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도 안정도 상에서 중기 안정도, 장기 안정도 뭐 이렇게 나눠집니다. 요거를 이제 이렇게 해놓은 거죠. 과도, 미소, 그 다음에 이렇게 미소 신호 안정도가 이제 정태 안정도입니다.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동태 안정도 부분이 양쪽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여기 미소 신호 안정도란 정태 안정도라고 불린다 나와있죠? 같은 개념인데 나중에 미소 신호 안정도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그러면 답을 못 쓰는 겁니다. 똑같은 얘기인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문제에서 의도하는 바가 뭔지를 자꾸 보시려면 내용들을 좀 많이 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댐핑 토크가 나오는데 댐핑 토크가 뭔지 그냥 개념만 알고 계시면 되는데 이건 발전기의 기계적인 부분하고 전기적인 부분을 좀 이해를 하셔야지만 되는 거거든요. 안정도 판별법, 발전기 내부 전압, 내부 리액턴스 뭐 이렇게 나왔는데 일기무한대계통. 일기무한대계통이 뭐였죠? 내부 임피던스가 무한 치료. 예. 전압의 크기와 위상이 부하에 관계없이. 예. 그다음에 큰 관성 점수를 갖는 음량성 관계. 예. 지금 거기서 외워야 될 게 Z0, 그 다음에
뭐라고요? 부의, 관용. 그것만 외우시라고 일단. 일기무한대 계통이 나왔을 때 10점짜리로 물어보는데 일기무한대 계통에서 뭐 전략 상차각 특선을 뭐 고려해가지고 요거 시험 문제 나왔지 않습니까, 지금. 무한대 계통에서. 그럼 무한대 계통이 뭔지, 이제 단락비 같은 것도 관련된 문제인데 단락비가 뭔지 설명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단락비가 뭐고 그거에 대한 특성이 어떻게 되는지. 발전기 가능 출력 곡선을 설명하시죠. 그러면 가능 출력 곡선이 뭐라는 거 그림으로 설명하면서 내용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일기 무한대 모선이란 뭐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Z0입니다. Z니까. 내부 임피던스. 여기 보시면 아까처럼 내부, 뭐 저기 나왔죠? 내부 임피던스가 제로다. 임피던스가 제로라는 거는 뭐죠? 다 공급을 해주겠다는 얘기죠. 저항이 없으니까 손실이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V라고 했죠. 전압의 크기와 위상은 부하의 증감에 관계없이 전혀 변화하지 않고 이렇게까지 할 거면 확실하게. 그 다음에 뭐라고요? 극히 큰 관성정수를 가지는 뭐라고요? 그 다음에 용량 무한대. 왜 무한대 모선이라면서요? 용량 무한대 전원을 말한다. 그러니까 개요도 외우시려면 조금 이런 식으로 그 안에 좀 키워드로 들어가야 될 내용들을 정확하게 써주시라는 얘기죠. 왜? 대충 쓰는 거하고 이렇게 딱 눈에 띄는 거하고 틀리거든요. 눈에 확 띄어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두 줄로 쓰시지 말고 1, 2, 3, 4로 쓰시라고. 1, 2, 3, 4로. 아까 제가 답안지 보시면서 요거는 좀 한 칸 내리세요. 왜? 자리 넓게 차지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14페이지 주어지거든요. 시험장에서. 14페이지 다 못 쓰십니다. 왜 동의를 남기니까 여러분 65,800원 있나요? 제가 사실 어제 지금 그 마포에 있는 공단을 갔다 왔었는데, 왜냐면 제가 또 다다음 주에 또 출장이 있습니다. 일본하고 몇 군데. 그래가지고 혹시라도 합격자 발표가 나오면은 그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데 제출을 못할 것 같아서 사전 심사를 받으려고 갔는데 뭐가 또 안 돼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다 알아보고 갔는데 또 만들어가지고 일단 그런 것들도 하나의 방법이 미리 준비를 하는 겁니다. 되든 안 되든 간에. 그러니까 계획이 있어도 내가 어떻게 할 것이다 계획을 가지고 이 다음에 안 되면 또 공부하면 되거든요. 근데 준비를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로. 그런 방법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뭐 할 때 어떤 상황이 좋지 하면 거기에 맞춰서 뭔가 다른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것들을 준비하는 것들은 본인들이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 이것저것 다 알아보시는 겁니다. 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셔야 되는데 이 부분은 사실 따로 설명을 해주는 데들은 없습니다. 학원에서도 잘. 그냥 한번 보시라고 얘기를 하고. 왜냐면 제가 그때 한 2주 정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대충 이런 게 있습니다. 중요한 것만. 이거 있죠, 이거 있죠. 왜? 근데 이걸 한 건 어떤 때냐. 다 하고, 연구반이 다 하고 끝날 때쯤. 그럼 이게 뭐라는 건 아니까, 요거는 반드시 알고 가십시오. 요거는 제가 보기에 좀 알고 가시면 좋은데. 그러니까 중요도를 따져가지고. 그러니까 알고 가라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답안지를 쓰는데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이걸 보고 읽어봄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이제 내용을 좀 더 이해해서 더 좋은 내용들을 쓰시기 위해서 이 부분을 한번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그림 같은 것도 괜찮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림 그리실 때 여기 있는 그림이 좋기 때문에 또 사진이 좋기 때문에 이야기 좋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시라는 건데 지금부터 보시면 힘들고요. 그냥 그 소설책 있듯이 그냥 한번 넘어가면서 자꾸 보시다 보면 이제 눈에 보여진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눈에 보여지는데 거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만 집중적으로 보셔야죠. 중요한 부분만. 근데 이제 기본서도 목차를 자꾸 보시라고 그랬죠. 연구반 제가 안 되면은 뭐라고요? 목차만 쓰시라고요. 그게 시험 문제니까. 자, 그러면 이제부터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시겠다는 얘기죠. 이것까지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시면 되는 거고. 이건가요? 이것도 말고 이거부터. 자, 시험 문제에 대해서 보실 텐데 첫 번째 1시간은 이제 몸풀기. 그러니까 좀 마음가짐을 가지셔야 되니까 제가 그냥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제가 이게 보니까 오늘 오전하고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해서 해드리고 가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60회니까 한 10몇 년 전입니다. 60회 정도면은 60회가 아마 2000년도인가 그랬을 겁니다. 2000년도. 그러면 한 14년 정도 될 거거든요. 제가 61회부터 시험을 봤으니까. 송전 전압과 송전 전력이 정해진 상태에서 전선의 굵기를 결정하는데 검토돼야 될 사항 4가지를 쓰시오. 이게 몇 장에 나온 거야? 통계전공학에. 예?
예? 오늘 1장에 배우신 겁니다, 여러분. 역류손실 저단 중. 그겁니다. 그거 쓰는 겁니다, 지금. 거기서 아까 어떻게 됐습니까? 네 가지 아까 전압과의 송전 전압과 송전 전력이 정해진 상태에서 아까 여기는 P는 있었고 뭐 V자승이 있었죠. 그리고 거기서 뭐가 있었다고요? A가 있었고 단면적이 있었고 중량이 있었고 그거의 비율이 어떤 거는 비례하고 반비례하는 그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내용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아까 그 내용을 변환을 해서 역류손실 저단중을 외우라는 게 바로 이 문제를 풀 때 역류손실 저단중을 가지고 풀면은 풀기가 편하니까 그걸 외우시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345kV BIL이 2.2. 이거 처음에 나왔을 때 좀 힘들었는데 이건 충격비를 물어보는 겁니다, 충격비. 자, 동위발전기 단락비. 단락비는 뭐죠? 키워드가? 정막계 삼류지계. 뭔지 모르겠습니다. 적으세요, 지금. 그냥 막. 정막계, 정격 속도에서 무브와 전압을 발생하는데 필요한 계좌전류. 위에 삼류지계 뭐라고요? 거기도 계좌전류. 네, 삼상 단락전류와 같은 단락전류를 흘리는데 필요한 계좌전류. 삼류지계, 지속 계좌전류. 이런 식으로 외웠습니다, 그냥. 안 외워지니까 정막계 삼류지계. 근데 이제 그 외우다 보니까 나중에 써지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답안지에서 어떤 키워드를 뽑아내는 훈련들을 하셔야 되는데 안 되니까 제가 그것만 계속 얘기를 합니다. 지금 말씀하셨죠? 그런 식으로 이제 나중에 듣다 보면 나옵니다, 키워드는. 근데 이제 그 안에 내용을 쓰시는 건 여러분이 쓰셔야죠. 제가 만든 키워드인데 제가 왜 이렇게 키워드를 만들었습니까? 요 키워드 이렇게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게 안 외워지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의 키워드로 바꿔서 암기를 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도 이제 단락비하고 비슷한 내용을 써 주셔야지 됐죠. 그게 뭐였죠? 발전기 자기여자 현상. 발전기 자기여자 현상의 대책의 키워드가 5글자인데 뭐였죠? 발전기 자기여자 현상의 대책. 5글자. 단병 주동리. 단락비가 큰 발전기 써라. 송전선. 단락비가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병렬 운전해서 발전기를 병렬 운전하라. 주파수를 저하해서 충전하라. 발전기의 주파수를. 왜? 지금 이게 뭐냐? 송전선 충전에 의해서 충전 용량 때문에 발전기 쪽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 문제점이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뭐라고요? 페란티 현상이라고요. 두 번째 발전기 자기여자 현상이라고요. 근데 발전기 자기여자 현상에 대해서 물어보면 단락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데 이게 지금 단락비 10점짜리 아닙니까? 그러면 그 25점짜리 쓰면서 이 단락비 10점짜리에 대한 내용을 적절하게 배치를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전압강을 전압변으로 아까 나왔죠? 거기 있던 거 그런 식으로 쓰면 됩니다. 감속제에 넘어가겠습니다. 터닝기어도 이제 정리됐을 때 그 발전소 가서 보시면 터닝기 한 요만합니다. 그게 분당 한 10ppm 정도로 돕니다. 6에서 한 10ppm 정도로. 그러면 발전기가 그냥 꺼지면 어떻게 됩니까? 냉각을 시켜야 되는데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발전기의 밑부분은 여기 밑에 보일러 쪽에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 윗부분만 이렇게 돌출이 되는데 그럼 이쪽이 더 냉각이 잘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휘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고루 냉각하게 해서 얘를 천천히 돌려주면서 전체적으로 고르게 냉각을 하는 거죠. 이제 콜드 스타트나 웜 스타트를 할 때 그런 식으로 이제 터닝기어를 가지고 돌려준다고 보시면 되고, 레버런스 패킹은 중간에 그 패킹이니까 어떤 그 기름들이 왔다 갔지 않게끔 막아주는 그런 부분 역할을 하는 거고요. 임기온도 임기압력 같은 건 아까처럼 그러니까 수증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수증기를 만들 때 어떻게 쪄줘야 돼요? 닭도 튀길 때 어떻게 하니까 160도에서 180도 사이에 튀겨줘야지 제대로 튀거든요. 근데 우리는 모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기름 넣어보고 기름이 적당히 떠서 이렇게 익는 걸 보고 온도가 대충 됐다. 그러면 그때 집어넣지 막 처음부터 집어넣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닭집에 가면 이렇게 그 온도계 이렇게 꽂아 넣습니다. 그래서 온도가 가열이 되면 끕니다. 왜냐면 식용유들도 한 250도가 넘어가면 불이 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조심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베르누이, 연석의 정리, 그 다음에 베르누이의 정리, 그 다음에 토리첼리의 정리. 이런 것들을 나중에 배우셔야 되는 내용이고요. 아몰퍼스 변압기 종류니까 보시면 되고요. CNCV, CVCM 이런 것들은 보시면 되고요. 뉴트럴이 있고, 배전솔로 리크로죠. 배전솔로 하면 RSL 또는 RSF라고 그랬죠? 리클로저, 섹셔널라이저, 라인 퓨즈 이런 단계로 보호협조가 이루어진다. 그럼 거기서 리클로저의 기능과 역할을 쓰라는 얘기죠.
같이 받으시면은, 뭐, 같이 RSL로 받던 건데, 뭐 25점짜리 외웠는데 요거 딱 빼가지고 10점짜리를 쓰는 게, 어렵나요? 쉽죠? 어차피 25점짜리를 쓰려면 이 각각의 기능의 역할에 대해서 다 알고 계셨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넘어가고요. 자, 4단자 정수. 어디서 나온다고요? 송교전공학의 앞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몇 장에서 나오죠? 예? 선로정수가 코로나에서도 나오죠. 하지만 거기서 나오는 4단자 정수가 이거 송전 특성에서 나오는 4단자 정수죠. 선로정수가 코로나에서는 RLCG만 나오지 않습니까? 4단자 정수는 뭐죠? 이번에 시험 문제 나왔지 않습니까? 전달함수라고요. 전달함수 ABC라고요. A는 전압비, D는 전류비, 임피던스비, 어드미턴스비. 아까 RLCG가 뭐냐, 송전단하고 수전단하고 어떤 관계에서 중간에서 어떤 부분이 개방이 되거나 단락이 됐을 때 어떤 전달함수가 생기냐 이거죠. 그 특성에 따라서 여기 보시면 무부하 송전단압을 이만큼 됐을 때 이만큼의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다면 그 사이에서 어떤 전달함수에서 이런 전압하고 전류가 생겼냐 이거 물어보는 겁니다. 네가 무슨 짓을 했길래 이게 됐냐 이거죠. 왜 여기 했는데 왜 이렇게 갔냐 이거죠. 그럼 중간에 뭔가 변환한 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변환한 놈이 누구야? 이거죠. 뭐 예를 들어 그 교실에 있는데 주범만 남겨놓고 나갔다는데 누가 도시락 먹었습니다. 너 주범 보고 너 도시락 먹었지 했는데 안 먹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누군가 먹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놈이 누구냐 이거죠.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보고 거기서 의도하는 바가 뭔지를 이제 파악을 해야지만 된다는 얘기죠. 수차 회전속도 이번에 시험 문제 나왔었죠. 러유 추리해가지고 러너의 주변 속도라든가 출력이라든가 유속이라든가 고려해가지고 회전속도를 결정하는 단계에서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이 시험 문제에 나왔던 거고 이것도 딱 보는 순간 키워드가 안 나오면 못합니다. 왜 수차 제가 이제 소수력도 잠깐 일을 했었거든요. 소수력 쪽도 가가지고 네, 소수력은 이제 그 소수력의 계정기를 납품했는데 그 계정기를 병입하면서 뭔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가서 이렇게 한번 소수력이나 이런 거구나. 그러면서 소수력을 공부를 했더니 옛날에는 3000kW까지가 소수력인데 지금은 10,000kW로 바뀌었더라고요. 소수력의 정의가. 그러면 소수력의 정의가 이렇게 바뀌었구나. 이런 것들도 그때 일하면서 배우면은 안 잊어먹는 거죠. 자, 변전기기의 내진 대책. 이번 시험 문제 나왔잖아요. 60회 때 나왔던 그게 똑같이 나온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게 관연도 문제만 열심히 공부했어도요, 시험에 합격합니다, 돌고 도니까. 근데 이제 60회니까 이게 10년 전에 꽤 나온 거죠. 근데 사실 내진 대책이 여기 뒤에도 한번 또 나왔었습니다. 소음, 진동 대책부터 해가지고 내진 대책이 또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10년 전에 꽤 나온 게 아니라 몇 번 나왔던 것 중인데 제가 10년 전 것부터 보는 겁니다. 왜? 그때 당시나, 그때는 이제 저게 많았죠. 여기 보시면은, 열화의 원인. 전기열화생 해가지고 보시면 되는 거죠. 전수화 해가지고 이런 키워드를 딱 보고 생각이 나셔야 돼요. 항목별로 설명하고 그럼 전기열화생을 전기적, 기계적, 열적, 화학적, 생물학적을 항목별로 설명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열화진단법 그럼 열화를 진단하는데 그 기기별로 진단하는 방법이 틀려지지 않습니까? 변전소에 있는 기기들이 아까 많았죠. 변압기의 열화진단법, 케이블의 열화진단법, 전동기의 열화진단법, 발전기 열화진단법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써나가면서 포괄적으로 써주면 이 사람이 확실히 알고 있구나.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열화진단법도 이제 변압기 쪽만 나오는 게 있고 케이블 쪽만 나오는 게 있습니다. 이제 전동기나 발전기 쪽은 사실 조금 어려운데 그렇게 나눠가지고 기존에 절연장법 같은 거 갖다 그냥 써서 구색을 이렇게 넓게 맞춰 놓는 겁니다. 왜냐면 다른 사람은 그거 하나만 쓰는데 여러분들 4가지 콘셉트로 나눠가지고 그것도 2개는 확실하게 쓰고 2개는 아니더라도 이 사람이 이것도 알고 있나 보다라는 그 부분만 보여주면 되거든요. 단지 몇 줄만 적었습니다. 몇 줄. 하지만 여러분 이걸 다 아는 겁니다. 왜? 앞에서부터 신뢰를 쌓아왔기 때문에. 변전기기 시방, 순간고장 보시고 빨리빨리 넘어가면은 배전 자동화. 아까 나온 얘기했죠? 선배부자, 선로운전 자동화, 배전 정보 관리 수집, 부하 집중 제어, 자동 원격 검침 이런 식으로 선배부자, 개사 F전, 냉피정무, 공정과합의 첨정건미. 이거 무슨 얘기인지 모르죠. 제가 이거 몇 번 얘기했죠? 한 100번 얘기했죠? 100번 얘기를 했습니다. 왜? 나오니까 시험에. 지금 안 나오더라도 언젠간 나오니까. 나왔을 때 쓰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생각해도 안 나오니까 그 키워드를 가지고 애워놓고 맨날 애우다 보면은 이게 뭐지 그 다음에.
그럼 그게 뭔지에 대해서 또 써나가면서 자꾸 살을 붙여나가셔야 된다는 얘기죠. 키워드라는 게 별거 아니고요. 그냥 순서대로 외운 겁니다. 그 앞 글자만 따서. 근데 안 외워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계속 반복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반복해서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얘기하면 대충은 한두 마디 정도 나오기 시작한다는 얘기죠. 보호개전 방식. 10장만 따로 나온다고 그랬죠? 가마분전 뭐 필요 없고 고장 같은 경우도 여기 보시면 터빈 및 발전기입니다. 터빈은 기계적인 부분 아닐까.